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 9천 세대가 넘는 엄청나게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세운다고 할 때요. 네. 그 스카이라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대부분은 그 콘크리트를 두리붓는 대형 건설사나 아니면 화려한 조감도를 그리는 스타 건축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작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가장 깊은 곳에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수조 원의 계산하고 수천 명의 이해관계를 막 수학 공식처럼 조율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지휘자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바로 그 한미글로벌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타트, 우리가 흔히 그냥 올림픽 선수촌이라고 부르는 곳이잖아요. 네, 엄청 유명한 곳이죠. 네, 그곳의 재건축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용역을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보통 그 부동산 시장에서 수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굴착기가 동원되고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는 그런 시공권 수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건설사가 수주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 소식은 사실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벽돌을 쌓는 건설사가 아니라 건설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투입된 거거든요. 아, 건설사업 관리 기업이요? 네, 그것도 건물을 짓기 한참 전인 아주 극초기 단계의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설계사를 고를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일에 투입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오늘의 분석 자료 핵심 미션입니다. 도대체 왜 아파트 재건축에서 단순히 설계사를 뽑는데 고액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문 PM 기업을 끌어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결정이 향후 서울,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그 도시정비 사업 지형에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 펜스가 쳐진 거대한 공사 현장을 지나치실 때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확실히 그럴 겁니다. 사실 이번 한미글로벌의 수주는 결코 단순한 기업 하나의 계약 성사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현대의 대형 도시정비 사업이 얼마나 고도화되었고 또 과거의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 거대함이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덩치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가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일대인데요. 계획된 신축 연면적이 약 24만 2,465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와, 204만 제곱미터요. 사실 이게 숫자만으로는 쉽게 와닿지가 않는 규모잖아요. 맞아요. 너무 커서 감이 안 오는데 건물의 층수랑 세대수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웬만한 동네 하나가 아니라 진짜 도시 수준인 거죠. 네, 사실상 웬만한 지방의 소도시나 군 단위 전체 인구를 그냥 하나의 단지 안에 수용하는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이게 그냥 낡은 아파트 몇 동 허물고 새 아파트 짓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미니 신도시 하나를 서울 강남 3구 한복판에 백지 상태부터 다시 설계하고 건설하는 아주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미니 신도시급이군요. 네, 단일 정비 사업 규모로 치면 과거에 그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엄청 화제가 됐던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최근에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있죠. 아, 네네. 엄청나게 컸던 곳들이잖아요. 네,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서울 동남권 전체의 주거 지형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맹주격 사업지인 거죠. 근데 스케일이 크다는 게 단순히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만은 아닐 텐데요. 아,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규모가 거대하다는 건 물리적인 크기 이전에 그 안에 얽혀있는 사람과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과 돈이요? 네, 9천 가구가 넘는다는 건 각기 바른 재산권과 요구사항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무려 9천 명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와, 9천 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거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투입되는 자본 역시 수조 원 단위에 달하잖아요. 수조 원이요? 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하고 수많은 사람의 욕망이 얽혀있는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극도로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누군가 중앙에서 확고한 기준을 잡고 교통정리를 딱 해주지 않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배 자체가 그 자리에서 침몰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규모니까요. 여기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거죠? 현재 이 올림픽 선수촌 재건축 사업이 아직 정식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냥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단계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초기 단계죠. 소유주 동의율은 조합 설립 요건인 70%를 이미 훌쩍 넘긴 상태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 조합을 설립한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지만요. 그렇죠. 일단 지난 3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서 한미글로벌을 설계사 선정 지원을 위한 PM으로 먼저 선정한 거잖아요. 네,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잠깐만요. 설계사를 뽑는다는 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나요? 아, 좀 단순해 보이시나요? 네. 그냥 주민들이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여러 건축사 사무소가 가져온 번쩍번쩍한 3D 조감도를 보는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수영장은 여기가 제일 멋지네. 아니면 외관이 여기가 제일 고급스럽네 하면서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설계사 선정이란 게 일종의 거대한 디자인 경연 대회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쁜 거 고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미글로벌 같은 전문 PM 기업이 투입되어서 하는 일은요. 단순히 주민들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집계하는 그런 행사 진행 요원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소스 자료에 명시된 이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좀 살펴보면요. 이건 재건축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세팅하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룰을 세팅한다고요? 네, 가장 먼저 이들이 하는 일은 9,000명이 넘는 예비조합원들의 그 막연한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현실적이고 건축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아주 엄격한 설계 기준을 수립하는 겁니다. 설계 기준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주차장을 원해요. 이런 주민들의 막연한 바람을 구체화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 층고는 몇 미터로 하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몇 대로 확보하며 진출입로의 경사도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확정 지어 놓는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단계로 훨씬 더 중요해요. 오, 어떤 단계죠? 각종 사업 계획과 설계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설계 조건을 사전에 검토한다고요? 네, 설계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조감도를 가져와도요. 그것이 관할구청의 그 까다로운 인허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아, 예쁘다고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현행 건축법이나 소방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그 설계대로 지었을 때 물리적인 안전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거든요. 와, 이거 조합원 입장에서는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네요. 왜 그렇죠? 만약에 PM 같은 전문가가 없었다면요. 그냥 조감도에 있는 인피니티 풀이나 화려한 스카이브릿지 렌더링만 보고 우아하면서 도장을 찍었을 거잖아요. 네, 십충팔구 그랬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카이브릿지가 현행법상 그 위치에 들어설 수 없는 구조물이거나 아니면 집안 조건상 천문학적인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설계라면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PM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리스크를 미리 걸러내는 거군요. 네, 디자인은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았는데 막상 구청에 인허가를 딱 넣었더니 퇴짜를 맞는 경우가 생겨요. 헉, 그럼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거나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공하려고 보니까 초기 예상보다 흙을 파내는 데만 수백억 원이 더 드는 구조라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네요. 그 감당할 수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9,000명의 주민들이 뿜어내야 할 분담금으로 돌아갑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들여서 선제적으로 PM을 선정했다는 것은요. 네. 올림픽 선수촌 주민들 스스로도 이런 무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통제력을 빌리기로 아주 영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죠. 이 상황을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딱 들어맞는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비유죠? 마치 수천 명의 하객이 참석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초호화 웨딩을 준비하는 과정 같아요. 아, 웨딩 준비요? 네. 보통은 신랑 신부가 직접 예식장 화보나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만 보고 이게 예쁘다 하면서 덜컥 계약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요. 아니면 숨겨진 추가 옵션 비용 때문에 예산이 폭발해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맞아요. 웨딩업계에 그런 일 많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예식장의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을 못 맞춰서 결혼식 자체가 당일 취소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레스나 식장을 보러 다니기도 전에 이미 전체 행사 동선이나 충 예산의 한계, 법적인 문제점까지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초특급 웨딩 플래너를 가장 먼저 고용하는 겁니다.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플래너한테 당장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고를 막아주고 전체적인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아껴주게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재건축 현장에서 한미글로벌이 바로 그 초특급 플래너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그 웨딩 플래너 비율을 재건축이라는 더 거대한 산업의 스케일로 확장해 보면요. 네. 이들의 가치가 왜 그토록 절대적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초기 설계 방향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단순한 밑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그 사업의 유전자인 DNA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와, DNA를 결정한다. 네.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최대한 영리하게 끌어올리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평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시공사, 즉 건설사와의 팽팽한 협상에서 기준점이 될 공사비 구조를 세팅하는 것. 아, 공사비 기준이요? 네. 이 모든 핵심적인 권력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되어 버립니다. 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단순히 셔츠핏이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옷의 재질과 가격표까지 결정해버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건설 비전문가인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조합이 이 첫 단추를 엉성하게 끼운다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나요? 아주 전형적이고 파괴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나중에 시공을 맡을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서 도면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합 여러분, 이 설계대로는 저희가 처음 제시한 예산으로 도저히 공사 못합니다. 헉, 갑자기 말을 바꾼다고요? 네, 자재도 특수해야 하고 공법도 까다로워서 공사비를 수백억 원도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와, 진짜 막막하겠는데요? 이때 초기에 꼼꼼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은요. 그 건설사의 주장이 진짜 기술적으로 타당한 건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요? 네, 아니면 이게 이윤을 남기기 위한 과장인지 알 턱이 없죠. 결국 끌려다니다가 막대한 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건설사의 기술적인 주장을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인허가청인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랑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설계안은 주변 경관이나 교통 영향평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수정해 오세요 라고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일 많죠. 이때 전문적인 대응 능력이 없으면 그 문서를 고치고 다시 승인받는 데만 몇 년의 시간이 훌쩍 날아갑니다. 와, 몇 년이요? 여러분, 재건축 사업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계의 초침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시간은 곧 막대한 대출이자, 즉 금융비용입니다. 아, 돈이군요. 네, 9천 가구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하루만 일정이 지연돼도 허공으로 날아가는 이자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돈이 타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 낭비와 이해관계자 간의 끔찍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요. 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수많은 조합이 거액을 들여서라도 PM을 모셔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말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수록요. 재건축을 주도하는 진짜 실세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설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PM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리한 움직임이 비단 이번 올림픽 선수촌 단지 하나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보고 있는 분석 자료에 나타난 대한민국 1위 PM 기업 한미글로벌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이것이 이미 서울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라는 걸 직감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소스 자료에 나열된 한미글로벌의 포트폴리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어디가 있죠? 한남 3구역, 한남 4구역,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압구정 3구역, 방배 5구역, 그리고 한강맨션까지.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네,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치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정비사업 현장들이 모두 이들의 통제와 관리 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용산, 한남, 압구정, 방배. 정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결정지을 알짜배기 하이엔드 현장에는 예외 없이 전부 이 PM 기업이 들어가 있네요. 이 리스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80년대나 90년대의 재건축은 동네 주민들끼리 추진위원장 뽑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끌고 가도 어찌어찌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옛날엔 그랬죠. 정겹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수조 원이 움직이는 대형 정비 사업에서는요, 사업 초기부터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PM을 도입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섰습니다. 아, 선택이 아니군요. 네, 절대적인 필수 트렌드이자 새로운 산업의 표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하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자는 끝없이 많고요. 거쳐야 할 행정 절차나 사업 기간은 아득하게 길고 그렇죠. 거기다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인허가 조건은 해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전체를 조망하는 시스템 없이는 초등조차 낼 수 없는 거대한 교향곡이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사업의 극초기인 설계사 선정 단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외부의 관리와 통제가 들어간다면요. 네. 앞으로 더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 시공사 선정 과정, 그리고 수년에 걸친 전체 사업의 추진 속도에 있어서 이 PM 기업의 역량과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까요? 와, 그러게요.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함께 해체하고 조립해보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진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러다임의 진화,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는 그동안 길을 걷다가 공사장 펜스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포크레인이 흙을 파내고 타워 크레인이 육중한 철근을 들어올리는 물리적인 행위만이 도시를 재건한다고 믿어왔잖아요. 네, 다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 흙먼지 날리는 현장 밑바탕에는 수천 명의 엇갈린 욕망을 하나로 조율하고 복잡한 법규를 해킹하듯 다져내고 또 천문학적인 예산 누수를 댐처럼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오늘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대의 거대 도시는 단순히 시멘트와 철근의 물리적 결합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지어질까요? 고도로 정밀하게 계산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치밀한 행정적 통제 위에서만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PM 수주 소식이 가장 날카롭게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심층 탐구의 핵심 줄기를 가장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첫째, 서울 송파구의 주거 지형을 바꿀 최대 규모, 무려 9,218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프로젝트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설계사 선정 지원을 총괄하는 PM으로 한미글로벌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파트를 부수기도 전인 이렇게 극초기 설계 단계부터 PM이 투입되는 진짜 이유는요. 감정적인 디자인 투표를 막고 꼼꼼한 설계 기준 수립과 엄격한 법규 검토를 거침으로써 향후 건설사와의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공사비 증액과 살인적인 시간 지연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건설 비전문가인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을 보호하고 이끌기 위해서 전문 PM을 도입하는 현상은요, 이제 특정 부유한 단지들의 유별난 선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형 도시 정비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표준이자 대체 불가능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왜 맞닿아 있을까요? 여러분이 당장 재건축 단지의 분담금을 걱정하는 집주인이든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든 아니면 그저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알면 좋은 지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빌딩 숲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전 그 캄캄한 지하의 무대 뒤편에서 수많은 사람의 엇갈린 이익을 조율하고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설계의 밑그림을 투명하게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즉 PM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오늘 알게 되셨습니다. 네,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지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 하나를 머릿속에 넣은 것만으로도 앞으로 경제뉴스에서 복잡한 재건축 소식을 접하시거나 길을 걷다 타워 크레인이 돌아가는 공사 현장을 마주치실 때 세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해내는 여러분의 해상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해지셨을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지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렌즈를 바꿔준다는 건 참 짜릿하고 즐거운 경험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마침표를 찍으며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 스스로 곧
곱씹고 상상해 볼 만한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과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아파트 재건축은 그곳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이끌어가는 조합 주도의 가장 아날로그적인 권력 영역이었습니다. 네, 예전엔 진짜 그랬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셨다시피 이제 그 사업은 일개 주민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감당 불가 수준이 된 거죠. 맞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춘 사기업, 즉 PM의 차가운 통제와 시스템적인 지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안전하게 나아가기 힘든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기획하고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진정한 권력은 과연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여전히 도시계획 정책과 용적률이라는 전통적인 규제를 틀어주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머물러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9천 명의 욕망과 수조 원의 자본이라는 이 압도적으로 복잡한 퍼즐을 현장에서 실제로 통제하고 조율해내는 전문 PM 기업들의 시스템 속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출근길 거대한 빌딩 숲 사이를 거닐며 이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도대체 누구의 손끝에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즐겁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권력 이동이라 오늘 분석 자료의 여운을 길게 남기는 아주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진정한 권력의 무게 중심, 그리고 저 단단한 콘크리트 장막 너머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관리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의 조각들을 맞추셨나요?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참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저희가 꽉 채워서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플래닛 팟캐스트는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이면의 톱니바퀴들을 발견해서 더욱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연결고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깊이 있는 지식의 탐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